톡톡 버스터즈. 내 이름은 아카시. 10년을 함께한 전초 미카와 이혼한 지도 벌써 2년이 넘는다. 나와 미카와의 사이에는 두 딸이 있는데 친권은 미카가 가져갔다. 이혼 원인은 미카의 불륜이었다. 심지어 한두 번도 아니었다. 결국 참는 데 한계를 느낀 나는 결국 미카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그렇게 우리는 갈라졌다. 나도 나름 너무 가볍게 이혼 얘기를 꺼낸 건 아닌가 싶어 반성도 했지만 그럼에도 잘못은 미카가 저지른 것이기도 하고 그저 딸들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 감정을 2년이나 느끼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나는 직장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구토 증상과 메스꺼움 그리고 왼쪽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네, 현재 당사 쉐어율은 그게... 에? 야마! 괜찮냐 아카시? 이봐 아카시! 나는 곧바로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는데 그때 나를 케어해준 간호사가 내 현재 아내인 히카리였다. 눈 뜨셨나 보네요. 어? 여긴 어디지? 당신은 천사인가요? 뭐지? 아직 잠이 덜 깨셨나? 아니 저기... 혼란스러울 만도 하죠. 아카시 씨는 구급차에 실려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전 천사도 아니고 아카시 씨도 아직 살아계세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위궤양인데 안정을 취하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위궤양? 그렇군요. 그래, 난 프레젠테이션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지. 긴장해서 쓰러진 게 아니었다. 평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깨달았다. 그 후로 약 2주간 입원한 뒤 퇴원했는데 나는 입원 생활을 하는 동안 열심히 나를 케어해준 히카리에게 반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알고 보니 히카리도 내게 호감을 갖고 있어서 내 고백을 쉽게 받아준 것이었다. 정말 기적이었다. 그 후로는 매일같이 히카리의 미소를 봐서 그런지 전초와의 나쁜 기억들도 점점 옅어져 갔고 딸들에 대한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버틸만한 정도로는 회복되었다. 히카리와 만난 지 1년이 지난 후 우리는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다.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날짜를 잡고 식장 예약까지 마쳤다. 뭔가 신선했다. 히카리에게 내 과거를 털어놓았을 때 솔직히 난 여기까지 오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히카리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누구든 힘든 경험 하나씩은 있는 법이지 뭐.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래. 난 그 말을 듣고 주책맞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역시 히카리는 천사가 맞았다. 설마 지금 우는 거야? 시끄러워. 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놀리는 히카리의 모습조차 사랑스러웠다. 이번에야말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고 맹세한 순간이었다. 그 후로 2달이 지나 결혼식 당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히카리는 그저 천사 그 자체였다. 우리는 신부님을 앞에 두고 사랑을 맹세했고 그 후 히카리 얼굴에 씌인 베일을 들쳐올려 얼굴을 보는데 히카리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절대 그 얼굴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막바지에 다다른 그때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다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건 전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치카와 니노였다. 나는 깜짝 놀라 히카리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이치카와 니노 곁으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니? 이치카! 니노! 아빠, 새엄마 생기는 거야? 응. 그보다 무슨 일이니? 아빠 결혼식은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알려줬어. 엄마가? 그랬구나. 내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정보를 전처가 어디서 주워들은 듯 했는데 그건 그럴 수 있다 쳐도 왜 딸들이 여기를 왔는지는 정말 의문이었다. 최근에 딸들이 어떻게 지내냐고 전처에게 연락해도 도통 답장이 오질 않았는데 왜 지금 내 눈앞에 딸들이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왜 온 거니? 엄마가 병으로 죽었어. 아빠 우리 어떡해? 심장이 철렁했다. 딸들은 울고 있다. 그때였다. 내 뒤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 아카시, 뭐하고 있어? 얼른 도와줘. 트러블 버스터! 깜짝 놀라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자 웨딩드레스를 몸에 두른 히카리가 서 있었다. 아무래도 동요하는 내 뒤를 쫓아온 듯했다. 히카리,
그랬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까 엄마가 병원에서 죽었어. 아빠랑 헤어진 후에 병에 걸렸거든. 그랬니? 응, 그래서 우리한테 새아빠가 생겼는데 새아빠는 엄마 입원비를 못 내겠다고 말하고 집 나가서 안 돌아와. 뭐? 그게 정말이니? 우리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니까 하루 한 끼긴 해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어.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내일 학교가 끝나면 바로 엄마를 보러 다녔어. 근데 오늘 엄마한테 가보니까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엄마가 아빠 결혼한다고 예전에 말했던 게 생각났는데 그게 오늘이라서 이렇게 찾아왔어. 이걸 놓치면 우리는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영영 모르니까. 나와 히카리는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전처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전화해 사정을 물었다. 그러자 딸들이 말했던 것처럼 미카가 죽었다는 사실과 재혼한 남편이랑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 입원비가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듣게 되었다. 고작 몇 분 전에 히카리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절대 울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내 과거가 원인이 되어 히카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히카리의 얼굴을 쳐다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왜냐면 히카리는 울기는커녕 내 딸들을 매우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치카랑 니노는 아빠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치카랑 니노는 아빠가 좋니? 네,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엄마랑 헤어져서. 그렇구나. 알겠어. 일단 너희들 배고프지? 여기 음식 많이 있으니까 잔뜩 먹고 가렴. 엄마는 아빠랑 아줌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안심해도 돼. 히카리의 말을 듣고 두 딸은 목 놓아 울었다. 히카리는 그 둘을 꼭 안아주었다. 그 후로 나와 히카리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고 원래 뒤풀이까지 할 예정이었지만 그건 취소하고 병원 일과 딸들 일을 해결하기로 했다. 히카리에게 있어서는 평생 한 번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결혼식인데 이런 식으로 끝나도 되는 건가 싶어 나는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히카리는 그저 묵묵히 내 일처리를 도와주었다. 그 후 전처의 보험금이 나올 거라는 연락을 들은 전처의 재혼 상대는 뻔뻔하게 집에 다시 찾아갔다고 한다. 장례식에조차 오지 않은 주제에. 하지만 이미 이치카와 니노는 나와 히카리가 데려간 후였다. 전처는 유서를 남겨두었었다.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치카 니노 미안해. 새아빠가 오고 나서 너희들을 불편하게만 했구나. 지금부터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할 건데 잘 이해하고 읽으렴. 엄마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올 거야. 그건 이치카 앞으로 돌려놨어. 새아빠는 분명 그 돈을 노리고 찾아올 거야. 우리 이치카랑 니노가 그런 일을 겪을 땐 엄마가 곁에 없겠지만 그럴 때는 아빠를 찾아가렴. 아마 아빠가 놀라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희 아빠잖아. 분명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너희 아빠는 그런 사람이란다. 미안하다 이치카, 니노, 고마웠어. 라는 내용이었다. 미카는 이미 예전부터 새 남편의 그릇된 성품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의지할 상대가 없어 결국 나를 의지하게 된 거겠지. 나와 히카리가 그 유언장을 보았을 때 히카리는 표정을 찡그리지 않았고 히카리의 친구인 미도리코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의뢰해 내게 아이들의 친권을 돌려주었다. 이건 이치카와 니노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을 때의 이야기다. 실례하겠습니다. 어서 오렴.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의 엄마가 될 건데 괜찮겠니? 딸들은 히카리의 얼굴을 잠깐 쳐다보더니 이내 응. 하고 웃는 얼굴로 대답해 주었다. 아,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누나가 될 거란다. 누나? 그래. 지금 엄마 뱃속에 아기가 살고 있단다. 엄마 혼자서는 힘들 때도 있으니까 너희들도 함께 돌봐주면 좋겠어. 부탁할게 누나들. 응, 알겠어. 결혼식 날 구원을 받은 건 딸들뿐만이 아니었다. 나도 히카리에게 구원받았다. 미카의 재혼 상대는 그 후 자포자기했는지 강도 상해를 저질러 뉴스에 나오게 되었다. 현재는 교도소에 있다고 한다. 자업자득이다. 전처와 딸을 버린 목까지 함께 감옥에서 반성이나 했으면 좋겠다. 나는 문득 예전에 히카리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다. 미카 재혼 상대 같은 인간은 의외로 이 세상에 많이 있다. 나는 히카리와 이치카, 니노, 그리고 새로 가족이 될 히카리 뱃속의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틀리지 않을 거라고 굳게 다짐했다. 이상 제가 최고의 아내를 얻게 된 썰이었습니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아카시, 아내 히카리, 그리고 아들 마모루와 셋이서 살고 있다. 나는 딱히 취미가 없어서 어디에 돈을 쓰는 일도 거의 없다. 옷도 그냥 입을 수 있기만 하면 뭐든 좋고 차도 굴러가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주의다. 그렇게 살고 있는 나도 딱 하나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건 아버지의 유품인 손목시계다. 아버지는 사내라면 좋은 시계 하나는 차고 다녀야 하는 법이야 라고 말하며 매우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셨다.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아들인 내가 이 시계를 물려받았다. 비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품이라는 이유로 나는 이 시계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있잖아, 오늘 마모루 친구 엄마들 초대해서 점심 먹으려는데 괜찮아? 그렇게 해. 그럼 나는 어디 산책이라도 다녀와야겠네. 히카리 지인들이 온다고 해서 나는 그 사이에 밖에 나가 있기로 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쪽은 카나데 씨랑 아들 리즈무야. 히카리의 지인들은 그 외에도 3명 정도 더 모였고 집이 가득 차서 나는 얼른 나가주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공원에서 비둘기들과 놀고 있던 그 사이에 그런 악몽 같은 일이 집에서 일어났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엄마, 저 아저씨 계속 비둘기랑 놀고 있어. 저런 거 보지 마. 슬슬 돌아갈까? 너무 심심해서 집에 돌아가기로 했지만 아무래도 손님들은 아직 집에 있는 듯 했다. 어쩔 수 없지. 방에 들어가 있어야겠다. 어차피 내 집인데 뭐 어때. 2층에 있는 내 방으로 가자 안에서 뭔가 인기척이 느껴졌다. 너 뭐 하는 거야? 아저씨, 나 이거 줘. 야, 너 그거 내 시계 아니야? 자세히 보니 그 리즈문가 뭔가 하는 애가 내 손목시계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건 단순히 가지고 놀고 있는 게 아니다. 시계 파츠가 다 떨어져 나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다. 안 돼, 시계야! 정신 차려! 아직 살 수 있어! 내 거야. 리즈무는 박살난 내 시계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히카리가 내 비명을 듣고 2층으로 올라왔다. 오라? 리즈무, 너 화장실 간다고 하지 않았니? 리즈무, 여기서 뭐하니? 리즈무 어머니, 이 친구가 제 손목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나 봐요. 이성을 잃은 나는 다짜고짜 카나데 씨에게 따졌다. 보호자다 보니 일단 사과부터 하고 변상을 해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망가뜨렸다고요? 뭐 애가 그런 거니까 그냥 넘어가 주세요. 같은 어이없는 대답만 돌아왔다. 뭐라고요? 저희 애가 사고뭉치라서 장난감도 자주 부수고 그래요. 나 이거 갖고 싶어. 보세요. 애도 갖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부서진 거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태도에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장난하십니까 지금? 이건 장난감이 아니에요. 매우 비싼 고급 시계라고요. 그걸 망가뜨려 놓고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나는 히카리 지인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나도 모르게 그 모자에게 소리치고 말았다. 아니, 그래도 애가 그런 거잖아요. 애가 놀다가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라고요? 진정해봐. 카나데 씨 미안해. 오늘은 일단 돌아가 줄래? 히카리가 이성을 잃을 뻔한 나를 필사적으로 막고 지인들을 다 내보내느라 그 모자도 함께 돌아가고 말았다. 왜 말린 거야? 미안. 다른 애엄마들도 있어서 그 자리에서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 하긴 손님들 있는데 내가 좀 그렇긴 했네. 미안해. 그래서 카나데 씨 말인데 얘기를 들어보니 애초에 그 모자는 히카리의 친한 지인도 아니었다. 오늘 놀러온 다른 애 엄마들과는 원래부터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카나덴지 뭔지 아는 사람이 눈치도 없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한다. 솔직히 다른 애 엄마들도 탐탁치 않아 했지만 애들이 같은 유치원을 다닌다는 입장도 있어서 억지로 알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리즈무 걔는 항상 남의 물건을 부수고 카나데 씨도 사과도 안 하고 그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나도 지금 엄청 화났어. 무조건 변상 받아야겠어 이건. 히카리도 카나데 씨에 대한 분노가 있는 듯했다. 나는 변상을 받아내기 위해 한 사람을 찾아갔다.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다. 다음날 히카리에게 주소를 물어 나는 한 인물과 함께 카나데 시내로 향했다. 그 인물은 바로 아버지의 지인으로 실력이 좋은 시계 장인이시다. 죄송한데 시계 수리에 대해서 다시 얘기 좀 하실까요? 아직도 그 소리야? 아니, 애가 놀다가 그런 거니까 그냥 넘어가 달라고 했잖아. 사모님, 아드님이 고장낸 시계가 얼마짜린지 아십니까?
당신은 또 누구야? 아드님이 고장낸 시계 수리를 부탁받았거든요. 하지만 그걸 고치기 전에 손해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장인분은 망가진 시계와 감정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 시계는 300만 엔 정도는 좋게 나올 정도로 비싼 손목 시계입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인데 애가 한 짓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300만 엔? 카나데 씨는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이 시계가 300만 엔이나 하는 시계인 줄은 생각도 못한 듯하다. 그래요. 뭐 어릴 때는 물건의 가치도 잘 모르겠죠. 하지만 아이의 잘못을 꾸짖고 책임을 지는 건 부모인 당신 목 아닙니까? 아니, 시계라고 해도 고작 10,000엔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만약 이게 10,000엔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망가뜨릴 이유가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아기가 있든 없든 망가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저는 이 시계를 고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 비용을 내야 하는 건 아카시 씨가 아니라 카나데 씨 당신입니다. 못 내시겠다고 하면 고소장을 내겠습니다. 아드님은 무죄라고 할지언정 보호자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저 잠시 괜찮겠습니까? 그때 안방에서 매우 엄한 인상을 가진 연배 있는 남성이 나타났다. 아빠? 에? 아버님? 처음 뵙네요. 카나다의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카시라고 합니다. 휴일에 이렇게 찾아와 소란을 피워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엿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시계를 제 손주가 망가뜨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야, 아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리즈모가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야. 넌 아까부터 변명만 늘어놓고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사과는 안 하냐? 아니, 애가 놀다가 그런 거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누가 망가뜨렸든 남의 물건을 못 쓰게 만들었으면 제대로 사과하고 변상을 하는 게 상식이잖아. 그건 저희 딸과 손주놈이 정말 결례를 범했습니다. 반드시 전액 변상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도 불만 없지? 대답! 네. 카나데 씨도 아버지에게 혼나자 더는 항의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변상하는 것에 동의했다. 변상은 꼭 네 돈으로 해야 된다. 절대 우리한테 의지할 생각 말고!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시계 장인과 카나데 씨 아버님이 도와주신 덕에 겨우겨우 수리비를 전액 받아내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카나데 씨 아버님이 아무리 귀여운 손주라고 해도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도 된다는 교육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주 단단히 교육 좀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고개 숙여 사과해 주셨다. 이분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대. 아카시, 시계 수리 끝났대. 정말 다행이다. 내 시계는 그 장인분께 부탁해 새 시계처럼 고쳤다. 뭐 비싼 것도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의 유품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참 기뻐. 그러고 보니 그 후로 카나데 씨랑 리즈모에 대한 얘기가 애 엄마들 사이에 퍼져서 지금은 완전히 외톨이 신세가 되었어. 하긴 성격이 그런데 친구가 없어질 만도 하지. 그리고 카나데 씨 아빠가 엄청 엄한 사람이라서 지금까지는 따로 살면서 가끔씩 찾아오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같이 살면서 매일 둘을 교육하고 있다고 들었어. 아, 그분 말하는 거구나. 히카리의 말에 따르면 원래부터 엄한 부모로부터 떨어져 마음대로 놀러만 다녔던 카나데 씨가 이번 일을 계기로 강제로 부모와 함께 살게 된 거라고 한다.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완고하고 엄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어 아침부터 밤까지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 예의, 말투, 사람을 대하는 방식 등을 모두 아버지에게 지도받고 있으니 이제는 예전처럼 막 나가지는 않겠지. 나는 시계가 원래대로 돌아와 해피엔딩이지만 그 집은 앞으로도 당분간 골치 좀 아프겠네. 그러게. 그래도 카나데 씨랑 리즈무가 올바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참 좋겠어. 아이가 하는 짓이면 무엇이든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망가뜨렸으면 꼭 사과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모가 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법.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히카리. 싱글맘으로 7살 딸 미코와 둘이서 살고 있다. 내 남편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매우 다정한 남편이었고 나도 남편 이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자신도 없어서 재혼 생각은 없다. 그래서 나는 미쿠에게 남편 목까지 사랑을 듬뿍 주겠다는 생각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다. 지금은 내가 하는 알바와 양가 부모님들의 지원을 받아가며 생활을 하고 있다. 시부모님들도 내게 곤란한 일은 없는지 물어가며 참 헌신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있어 정말 감사하고 있다. 나와 미쿠는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미쿠의 유치원 졸업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쯤의 이야기다. 그날도 나는 언제나처럼 미쿠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했다. 이제 유치원도 곧 졸업이구나. 어머, 히카리 씨 안녕? 메구미 씨 안녕하세요. 이 사람은 메구미 씨다. 애엄마들 사이에서 보스와도 같은 존재다. 조금 까칠하긴 하지만 메구미 씨 아들인 리키아와 미쿠가 가끔 유치원에서 사이좋게 놀기도 하여 가능한 한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히카리 씨, 슬슬 졸업도 다가오는데 다 같이 졸업여행이라도 가는 건 어때? 졸업여행이요? 저는 좋은데 아이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 참, 우리 리키아랑 미쿠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뭘 그런 걸 물어보겠다고 그래. 그래도 일단 알겠어. 그럼 미쿠가 가겠다고 하면 나한테 연락 좀 보내놔 줄래? 알겠어요. 그렇게 나는 미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며 졸업여행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미쿠야, 유치원 졸업하고 나서 리키아랑 여행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여행? 다른 애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몇 명 더 오지 않을까? 그럼 나도 갈래. 그래, 알겠어. 나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미쿠의 의사를 존중하고 함께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메구미 씨, 졸업여행 말인데요. 저희도 갈게요. 어머, 잘됐다. 그럼 갑자기 미안하긴 한데 졸업여행 계획 짜는 것 좀 부탁해도 될까? 네? 제가요? 이미 계획 다 짜놓은 거 아니었어요? 에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 나도 막연히 졸업여행이나 다녀오면 좋겠다 싶어서 히카리 씨한테 물어본 거거든. 아, 그랬군요. 예산은 부모까지 해서 2만 엔 정도로 1박 2일 여행으로 계획 좀 짜줄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알바도 하고 그래서 바빠서 좀 그래요. 어머,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히카리 씨가 뭘 잘 모르나 본데 우리 같은 전업주부도 엄청 힘들어. 그렇겠죠? 알겠어요. 졸업여행 갈 사람들 모아서 단톡방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줘. 알겠습니다. 반강제로 계획을 담당하게 되었다. 솔직히 여행 가기 전부터 벌써 의욕이 없었지만 미쿠가 매우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짤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곧바로 메구미 씨가 단톡방을 만들었고 졸업여행에 갈 사람들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 졸업여행에는 우리 가족을 포함해 4가족이 가게 되었고 나랑 메구미 씨 모자를 제외한 나머지 2가족은 애 엄마들의 보스인 메구미의 왼팔과 오른팔 같은 존재들로 나와는 친하지 않지만 애들끼리는 나름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가족당 2만 엔이라는 예산으로 나름 열심히 계획을 짜서 단톡방에 공유했다. 한 가족당 2만 엔으로 온천여행 플랜을 짜봤는데 어떤가요? 제가 마침 쿠폰이 있어서 60% 할인해서 한 가족당 2만 엔으로 갈 수 있어요. 정말? 어머, 그거 잘 됐네. 괜찮네. 알겠어. 이렇게 계획이 정해져 나는 예약을 넣었다. 그리고 딸의 졸업도 무사히 마치고 여행 당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전에 약속해둔 시간에 맞춰 나는 미쿠를 데리고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 엄마들이 나타나질 않았다. 슬슬 열차 시간이 다가왔을 때쯤 뭔가 이상하다 싶어 메구미 씨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여보세요? 저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슬슬 열차 올 시간 됐거든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어머, 히카리 씨 지금 역에 있어? 우리는 이미 열차 타고 히카리 씨가 예약해준 여관에 곧 도착하는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여행 계획은 멋지게 짜놓고 정작 히카리 씨는 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길래. 네? 갈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히카리 씨가 대체 왜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거든? 그래서요?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히카리 씨네는 편모 가정이라서 아마 여행 비용이 부담이 되었겠구나 싶어서 우리가 괜히 가자고 했나 생각했지. 뭐라고요? 돈 없으면 여행도 하지 마. 뭐 이런 느낌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여튼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히카리 씨가 힘들게 예약해준 숙소에서 잘 먹고 잘 놀다 갈게. 할인가로 예약해줘서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확 잘못해서 온천물 끓어버려라. 딸은 전화를 하고 있는 내 옆에서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용서 못해.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모두를 위해 열심히 짠 계획인데 미쿠도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 혼자면 몰라도 미쿠까지 슬프게 만든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트러블 버스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나는 친구들을 기다리는 미쿠를 슬프게 만들지 않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있잖아 미쿠야, 오늘 여행 못 가게 됐어. 어? 왜? 아니 왜? 그 대신 엄마랑 둘이서 다른 데 놀러 가자. 동물원 어때? 아니면 수족관? 싫어. 졸업여행 갈 거야. 미쿠야, 정말 미안해. 그래도 못 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와중이었다.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고 있는 가장 친한 애엄마 미도리코와 남편인 아카시 씨가 우연히 그 역에 있다가 우리를 보았다. 오, 히카리 안녕? 히카리랑 미쿠네? 어? 아, 미도리코, 아카시. 무슨 일 있어? 나는 일의 자초지종을 미도리코와 아카시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둘 다 나와 미쿠의 기분을 이해해 주었는지 크게 화를 냈다. 별 이상한 인간들이 다 있네. 그러게. 벌을 좀 줘야겠어. 근데 됐어 이제. 너희는 어디 가려고? 우리도 여행 좀 가려고 했는데 네가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참을 수가 없네. 에이, 신경 쓰지 마. 마음만으로 충분해. 그런 게 어딨어. 우리한테 맡겨. 아카시는 그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얼마 지나자 나도 메구미 씨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히카리 씨. 지금 자기가 예약해준 숙소에 도착했는데 가격이 완전히 다르던데 어떻게 된 거야? 네? 한 가족당 60% 할인해서 2만엔이라고 단톡방에 써있는데 할인이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 어른은 한 명당 5만엔, 아이는 3만엔을 내라고 하잖아. 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모르겠다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떻게 좀 해봐. 내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미도리코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길래 미도리코에게 휴대폰을 넘겼다. 여보세요? 미도리코인데요. 메구미 씨인가요? 응? 미도리코 씨? 아카시도 같이 있음당. 히카리 씨한테 다 들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구나? 못된 짓이라니? 무슨 말이야? 오히려 우리가 방금 히카리 씨한테 못된 짓을 당했는데? 히카리 씨가 쓴 쿠폰을 못 쓴다고 그러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쿠폰은 우리 아카시 회사 쿠폰이거든. 히카리 본인이 안 가면 적용 안 된다는 이용 규칙이 있어서 아까 그 사실을 아카시가 숙소에 전화해서 말해놨거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리고 하나 더. 그 숙소 사실은 내 본가야. 뭐라고? 예약 취소야. 뭐 알아서 하면 되지만 요리는 이미 다 준비해놨을 거고 당일 취소 수수료는 100%다? 자, 잠깐만. 히카리 씨 좀 바꿔줄래? 자, 네, 전화 바꿨어요. 히카리 씨, 여기로 좀 와주면 안 될까? 죄송해요. 저 다른 일정이 생겨서 못 가요. 그러지 말고. 히카리 씨가 안 오면 할인이 적용 안 된대. 아, 몰랐네요. 그래도 그건 자업자득 아닌가요? 히카리는 거기까지 가는 방법도 몰라요. 히카리 씨, 우리가 잘못했어. 그니까. 나는 메구미 씨가 말하는 도중에 확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다 무시했다. 결국 메구미 씨 일행은 돈을 낼 수 없어 숙박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들었다. 물론 미도리콘의 본가에서는 100% 취소 수수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메구미 씨는 항상 있어 보이는 말투를 쓰지만 정작 남편분은 대기업도 뭣도 아니라서 1박 2일에 8만엔은 꽤나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남을 힘들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깨닫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나와 미쿠는 그날 미도리코와 아카시와 함께 미도리콘의 본가 여관으로 갔다. 그걸 인스타에 떡하니 올렸더니 메구미 일행들이 너무하네, 용서 못해 라고 하는 댓글을 달았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 셈이라 나로서는 매우 통쾌한 일이었다. 트러블 버스터! 내 이름은 미도리코, 남편 아키라와 딸 미키와 셋이서 살고 있다. 평소에는 미키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한 달에 몇 번씩 찾아오는 시어머니 유키코 씨의 괴롭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도리코, 또 이렇게 와줬다. 와, 오자마자 무슨 내가 불러서 온 것처럼 말을 하네.
오늘도 미리 얘기도 없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다. 넌 정말 화장을 하나도 안 하는구나. 민낯에 옷도 그게 뭐니 정말? 쌩얼 아니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꾸안꾸라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라서 진한 화장할 필요도 없거든요. 옷도 왜 그래? 너무 빨래를 많이 해서 다 늘어난 거야? 늘어난 게 아니라 이런 디자인이라고요. 러프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최신 패션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항상 래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나를 디스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뭐라 할 수도 없어. 그냥 참는 게 일상이다. 얘야, 차는 아직 멀었니? 네, 여기요. 뭐야, 녹차의 양갱? 나를 뭐 노인네 취급하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홍차랑 케이크 좋아하는 거 모르니? 알면서 일부러 이런 걸 내놓다니 못돼 먹었구나. 사전에 말도 없이 찾아오는데 케이크를 준비할 시간이 있겠냐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유통기한 긴 간식을 준비해 놓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엄격한 시어머니지만 꼴에 또 손녀는 끔찍하게 아껴서 미키 앞에서는 다정한 할머니를 연기하는 모습이 정말 화가 난다. 심지어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도 집에 올 때마다 과자를 내놓아야 하니 내게 있어서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돈을 축내는 식충이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우리는 미키의 생일에 뭔가 특별한 축하를 해주려고 가족끼리 계획을 짜고 있었다. 미키야, 생일날에 먹고 싶은 거 있어? 미키는 함박 스테이크 먹고 싶어. 그럼 가까운 레스토랑으로 가자. 그 가게에 함박 스테이크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럼 예약해두자. 기대된다. 투후후후. 미도리코, 밖에서는 그렇게 웃지 마. 미안해.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하지 마. 이렇게 미키 생일에는 근처 양식 레스토랑에서 축하하기로 하고 케이크와 함께 바로 예약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미키 생일 당일이 되었다. 생일 축하해, 미키. 미도리코, 내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와줬어. 때마다 저 자신감은 대체 뭐지? 하필이면 미키 생일날에 시어머니가 찾아오고 말았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은 미키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온 걸지도 몰라. 어머, 오늘은 화장도 했네. 옷 입은 것도 평소보다 0.5% 정도 더 낫고. 와, 점수 더럽게 짜네. 근데 칭찬을 다 해주시고 뭔 일이람? 드디어 내 조언을 들어주는 거구나? 아니에요. 오늘은 외식할 거라서 이렇게 꾸민 것일 뿐이에요. 내 조언이라는 말에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외식 얘기를 하고 말았다. 외식? 어머, 돈 낭비를 하네. 나만 쏙 빼놓고 외식을 하려고 하다니 이 건방진 것. 그렇지만 오늘은 갈 거면 나도 데려가. 네? 너만 외식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니? 그니까 나도 데려가라고. 아니, 혼자 가는 거 아닌데. 어머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몰라 그딴 거. 미키 생일을 축하해 주시러 온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축하는커녕 미키 생일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매정한 시어머니를 데리고 미키 생일 파티를 해야 한다니 절대 그럴 수는 없지. 죄송해요. 예약은 저희 가족끼리만 해놔서 갑자기 인원을 추가할 수는 없어요. 나는 시어머니에게 같이 갈 수 없는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어머니는 점점 더 화를 내며 가게 어딘데?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으니까 말해봐. 글쎄요. 어디였더라? 너 진짜 열받게 할래? 어라? 잠깐 좀 비켜볼래? 왜 그러세요? 여기 써있잖니. 나는 대충 속여 넘기려고 했지만 달력에 레스토랑 이름을 써놓은 것을 들키고 말았다. 시어머니와 입씨름하던 중 유치원에서 미키를 데리고 아키라가 돌아왔다. 여보, 어머님이 또 찾아오셨어 지금. 뭐? 또 왔다고? 어떻게 잘 말씀드려서 돌려보내봐. 엄마, 오늘 우리 바쁘니까 다음에 와. 그래, 방해하면 안 되지. 난 갈게. 어라? 이렇게 쉽게 가신다고요? 뭔가 꾸미는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갑자기 뭐라는 거야? 아무 일도 없어. 뭔가 수상하지만 일단 돌아가겠다고 하시니 보내드린 후 우리는 레스토랑에 갈 준비를 했다. 그 후 예약 시간에 맞춰 레스토랑에 가자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오늘로 예약해둔 미도리코입니다. 어서 오세요, 미도리코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사람 엄청 미어 터지네. 꽤 많은가 보다 여기. 그러게, 예약해두길 잘했다. 함박 스테이크, 함박 스테이크, 커다란 함박 스테이크. 미키도 엄청 기대되나 봐.
미도리코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예약 취소하신 거 맞으시죠? 네? 아니요, 취소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2시간 전에 여성분이 전화로 오늘 예약 취소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설마 시어머니지신가? 알고 보니 그때 시어머니가 나 몰래 레스토랑에 취소 전화를 한 것이었다. 아마 같이 데려가지 않은 곳에 대한 복수겠지. 시어머니가 예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결국 속상한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나를 괴롭히는 건 그렇다 쳐도 귀여운 손녀에게까지 상처를 주다니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다. 나는 미키를 남편에게 맡기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어머님, 문 좀 열어보세요. 오밤중에 이렇게 상식도 없이 찾아와? 어머님, 어머님이 레스토랑 예약 취소하셨죠? 뭐야? 그 얘기하려고 온 거야? 외식은 돈 낭비야. 사치 부리지 말라고 내가 손수 취소해 준 거잖아. 감사하렴. 오늘 왜 레스토랑을 예약한지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어차피 너희들끼리 사치나 부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정말로 모르시나 보네요. 사실 오늘은 미키 생일이었어요. 뭐?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며칠 전부터 기대하고 있던 미키 생일 파티를 어머님이 다 망치셨다고요. 손녀를 울려가면서까지 그러고 싶으셨어요? 그때 안방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나타났다. 미도리코, 방금 그 얘기가 사실이니? 네, 맞아요. 이것 좀 보세요. 나는 생일 파티를 망쳐 큰 소리로 울고 있는 미키의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 찍어두었다. 왜 미키 생일 파티 못하게 만든 거야? 할머니가 미키 싫어해서 그래? 할머니 미워! 사실 저도 이런 거 찍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머님께 일의 심각성을 알려드리려고 찍어왔어요. 이걸 보고도 잘못한 걸 모르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설마 오늘이 미키 생일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러려고 그런 게... 시아버지는 변명을 늘어놓는 시어머니에게 얼굴을 붉혀가며 크게 화를 내셨다. 야, 이 무식한 인간아!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나? 손녀는 손녀대로 올리질 않나?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는 그냥 미도리코가 사치 부리고 싶어서 그런 줄 알고. 변명하지 마! 사과부터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얼른 고개 숙이고 사과해! 시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시니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결국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미도리코. 저한테 사과하셔도 소용없어요. 상처받은 건 미키니까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미키는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다. 그렇게 기대하던 생일 파티를 망쳐서 나도 마음이 울적했다. 다음날 아침에 시부모님이 찾아오셨다. 사과한다고 끝날 일은 아니겠지만 미키한테 선물을 좀 사왔어. 미키야, 할아버지가 선물 사오셨대. 이거 미키가 갖고 싶어 했던 인형인데 할아버지 고마워. 어제부터 계속 슬픈 표정을 짓고 있던 미키가 겨우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케이크도 가게에서 가장 좋은 걸로 주문해왔어. 엄청 큰 케이크다. 미키야, 할머니가 미키 화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쭉 입을 다물고 계시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미키야, 미안하다. 할머니 미워하지 말아주렴. 이런 상황에서도 미워하지 말아주라니 참 사과 한번 뻔뻔하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키가 대답을 했다. 싫어. 할머니 나쁜 사람이야. 할머니 맨날 엄마 괴롭히잖아. 우리 괴롭히는 할머니 제일 싫어. 알고 보니 미키는 내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는 모양이었다. 괴롭히는 할머니 취급을 받아 시어머니는 또다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하루 늦긴 했지만 미키 생일 챙겨주고 그러렴. 시아버지는 충격받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돌아갔다. 시아버지가 주신 케이크는 매우 좋은 케이크라 미키도 금방 미소를 되찾았다. 결국 생일 파티는 하루 늦게 집에서 열었지만 시아버지의 케이크와 선물 덕분에 미키도 매우 기뻐해 주었다.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시아버지에게 엄청 혼났고 결국 별것까지 하게 되었다. 집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연금만으로는 시설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값싼 월세방을 구해 혼자 살고 계신다고 한다. 지금껏 우리가 보내주는 생활비에 의존하며 살아왔지만 그것도 다 끊겨서 매우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다. 시아버지는 지금도 미키를 많이 좋은 할아버지로서 때때로 집에 놀러 오시거나 나가서 놀아주시곤 한다. 할아버지 여기 꽃밭이 있어. 예쁘네. 가볼까? 아버님이 미키를 정말 귀여워하시네.
여태 엄마가 허구한 날 집에 찾아오니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못하고 계셨던 거래. 아버님은 전혀 민폐가 아니지.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놀러 다니면 좋겠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참 힘들었지만 의외의 형태로 해결되어 다행이다 싶다. 미키도 할아버지를 잘 따라주니 앞으로는 우리 식구와 시아버지까지 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히카리.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대기업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커리어 우먼이다. 연애는 관심 없고 자립해서 혼자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나였지만 지금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그는 거래처 회사에서 일하는 아카시 씨이다. 일 때문에 몇 번 만나다가 가까워져서 교제를 시작했다. 몇 년 동안 만나오다가 드디어 그가 프로포즈를 했다. 그래서 나는 아카시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다. 긴장돼. 내 모습 괜찮아? 괜찮아. 안 좋은 성격도 하나도 안 보여. 고마워. 잠깐! 칭찬이 아니잖아. 이런 대화를 나누며 걷다 보니 엄청 훌륭한 대저택이 나타났다. 우와, 이곳 좀 봐. 저택 멋있다. 여긴 분명 자마스라고 말하는 마담이 살고 있을 거야. 자마스 하우스인 거지. 자마스라고 말 안 해. 응? 우리 집에 어서 와. 설마 눈앞에 펼쳐진 대저택이 아카시의 본가였다니? 말도 안 돼. 나는 너무 놀라서 말도 잘 안 나왔다. 자, 들어가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 어서 와요, 히카리 씨. 처음 뵙겠습니다. 히카리라고 합니다. 아카시의 어머니는 여배우처럼 아름다우시고 나를 무척 살갑게 맞이해 주셨다. 하지만 아카시의 아버지는 언짢은 듯 팔짱을 끼고 말없이 거실 의자에 앉아 계셨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거지? 네? 어차피 우리 집이 부자니까 아카시한테 접근한 거잖아. 그런 의도 불순한 여자랑 결혼 따위 허락 못해.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에요. 시끄러워. 재산 노리는 여자는 안 돼. 반위자료 줄 테니까 사라져. 그렇게 말하며 아카시의 아버지는 어디선가 돈다발을 꺼내 내게 던졌다. 이 사람은 손수건처럼 돈다발을 들고 다니는 건가? 재산을 노리다니. 전 아카시네 집안이 어떤지 모른 채로 만나왔는걸요? 이렇게 부자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변명하는 거야? 이 더러운 암투지가... 암퇴지라고요?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해서 원래 지기 싫어하는 나는 나도 모르게 말을 받아쳤다. 말씀드리지만 저도 나름대로 돈 벌고 있어요. 제 힘으로 돈 벌고 있으니까 남의 재산을 노린다는 생각 따윈 안 해요. 건방지게 당장 꺼져! 아카시의 아버지는 다시 돈다발을 던졌다. 돈다발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아카시도 아카시의 어머니도 필사적으로 말리셨지만 너무 열이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럼 이 사람 필요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하곤 집을 뛰쳐나가 버렸다. 히카리, 미안해. 기다려줘. 미안한데 그런 말까지 듣고선 못 참겠어. 진짜 미안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삐딱하실 줄은 몰랐어. 아카시는 좋지만 저런 태도로 나오시면 결혼은 못해. 저런 망할 삐딱한 아저씨 같으니. 본심이 나오고 있어. 미안한데 오늘은 그냥 갈게. 혼자 머리 좀 식혀야겠어. 신경 썼던 결혼 전 인사가 물거품이 돼버려서 그날은 혼자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 다음날 아카시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제는 불쾌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사실 그 후로 아버지가 히카리 얘기를 하셨거든. 무슨 얘기? 더럽고 낡은 걸레의 화신이란 말이라도 하셨어?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아카시는 어제 일을 얘기해줬다. 아버지,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그 히카리 씨였나? 꽤 기계가 있더만. 네? 그런 태도로 나오면 어떻게 받아칠지 궁금했는데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할 줄이야. 젊은 여자치고는 제법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아직 결혼을 허락한 건 아니지만 이대로 꺾이지 않는다면 생각 좀 해보지. 아카시의 아버지는 나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이었다. 뭐라고? 날 시험하려고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셨단 말이야? 아버지는 무례했다고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자기가 옳다고 완전히 믿고 있어. 그런데 어젠 미안했어. 욱해서 그만 그런 말을 했는데 아카시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야. 괜찮아. 나도 알아. 그래서 아버지 말인데. 아카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다. 원래도 오만한 아버지였지만 어제의 일로 아카시도 아카시의 어머니도 완전히 실망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셋이서 협동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즈! 나는 다시 아카시네 본가로 갔다. 어머님, 오늘은 식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천천히 있다가 마음껏 먹으렴. 역시나 부잣집안인 만큼 멋진 테이블에 호화로운 음식들이 줄지어 있었다. 또 왔어? 이 악착 같은 여자가 먹을 거에 홀랑 달려오다니 꼴불견이네. 아카시의 아버지는 변함없는 태도로 날 시험하기 시작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뭐야? 와인이 없잖아. 야, 너 술! 아카시의 어머니는 가볍게 무시했다. 안 들려? 술! 저는 술이 아닙니다. 뭐? 그래, 아버지. 엄마는 술이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가져와. 직접 가져오시죠. 뭐야? 됐어. 당신 다 먹었으면 식기 정리하세요. 그런 건 네가 할 일이잖아.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우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너희들 뭐야? 아까부터 건방지게. 아카시의 아버지는 완전히 기분이 상했다. 그러자 아카시의 어머니가 당신은 스스로 못하는 일 천지라는 거 알고 있어요? 라며 차갑게 말했다. 자기가 마실 술도 못 가져와 정리도 못해. 그런 인간이 남을 시험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였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끼어들었다. 지난번 아버님의 행동 절 시험하려 한 거라고 아카시한테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일부러 무례한 말을 해서 절 떠보려고 한 거잖아요. 하지만 전 그런 신뢰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랑 한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내 말을 듣고 아카시의 아버지는 다시 잘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봐. 전엔 꽤 기계 있는 여잔 줄 알았는데 결국 본성을 드러낼 줄 알았어. 아카시랑 결혼할 마음 없으면 당장 나가. 그래서 더는 아버지랑 한 가족이고 싶지 않아. 생각지 못한 한마디에 아카시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내 소중한 히카리를 무례하게 대하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부모 자식의 연을 끊자. 헛소리 마. 네가 이렇게 잘 자란 건 다 내 덕분이야. 확실히 금전적으로는 도움받았죠. 하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집안일도 육아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카시의 어머니는 서류를 내밀었다. 아카시가 자립할 때까지 참으려고 했어요. 아카시가 결혼하면 난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그런 이 은혜도 모르는 여자가 지금까지 내 돈으로 떵떵거린 주제. 난 몇 년이고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당신은 폭력을 휘두르고 바람을 피우고 몇 번이나 내게 상처를 줬잖아요. 그것도 오늘로 끝이에요. 아카시의 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자, 가자. 아카시, 히카리 씨. 라고 말하곤 빠르게 집을 나갔다. 사실 아카시의 아버지는 옛날부터 폭력을 쓰거나 바람을 피우는 최악의 남자였다. 하지만 아카시가 어른이 될 때까지 어머님은 쭉 참아왔다고 한다. 지난번 나에 대한 태도를 보고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마음먹으신 것 같다. 그리고 나와 아카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놔 주신 덕에 이렇게 복수를 할 수 있었다. 아카시의 아버지는 폭력이나 불륜 증거도 있어서 꽤 큰 위자료를 내게 되었다고 한다. 어머님은 이제서야 괴로웠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고 계신다. 나와 아카시 씨도 무사히 결혼하게 돼서 집이 가까운 어머님과 자주 만나고 있다. 나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어머님이어서 행복해지셔서 정말 다행이다. 그 후로 아버지는 혼자 아무것도 못해서 도우미를 고용했대. 뭐 돈이 많으니까. 근데 청소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요리가 입에 안 맞는다며 불만투성이라서 바로 그만뒀대. 자기가 하면 될 걸. 그래서 엄마한테 돌아와 달라고 울면서 연락했다나 봐. 말도 안 돼. 그렇게 가정주부 취급을 해놓곤 뻔뻔하기도 하다. 아카시의 아버지는 이혼한 후로도 종종 어머님께 매달렸다고 한다. 돌아와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라며 애원해도 어머님의 대답은 물론 노우였다. 너무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어머님이 경찰을 불렀고 결국 스토커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다. 어머님은 절대 용서 못하신다며 똑바로 반성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돼서 나오세요. 라고 딱 잘라 말하셨다고 한다. 그 후로 아카시의 아버님과 만나는 일은 없었다. 확실히 유복한 생활이었지만 지금은 어머니랑 히카리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다음에 어머님도 불러서 여행이라도 가자. 나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있으니까. 그런 대우를 받아서 당황했지만 지금은 아카시도 어머님도 행복하게 지내서 다행이다.
돈도 중요하지만 역시 소중한 사람과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아카시. 이건 어느 날 퇴근길에 있었던 일이다. 일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대응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쯤엔 이미 자정이 지나 있었다. 다행히도 회사에서 내 집까지 간신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택시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갔다. 그날은 조금이라도 더 지름길로 가려고 공원을 지나는데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더러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박스를 깔고 앉아있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 틈으로 얼굴이 안 보였다면 여성인 줄도 몰랐을 것이다. 딱 봐도 노숙자인가 보네. 근데 뭔가 날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아, 오늘 대체 왜 이래? 무섭잖아. 근데 누구랑 닮은 것 같은데 누구지? 무서워서 되도록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는데 이대로 집까지 따라와도 곤란해서 나는 용기를 내서 노숙자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조금만 음식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음식 말이죠? 음식 아무것도 없네요. 잠깐 편의점 다녀와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실 것까진. 그래도 배고프시잖아요. 주먹밥이랑 마실 거 정도는 사드릴게요. 그거면 됐죠? 나는 공원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서 주먹밥이랑 음료수를 적당히 골라서 여성에게 건넸다. 여성은 벤치에 앉아서 야금야금 주먹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거면 만족했겠지. 먹고 있을 동안 얼른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여성의 덥수룩한 머리카락 틈으로 드러난 얼굴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누구랑 닮았다 했더니 내 여동생의 친구랑 똑같이 생겼잖아. 설마 아니겠지. 그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라인 해봐야겠다. 나는 여성에게 안 보이게 휴대폰을 꺼내서 여동생 미도리코에게 라인을 보냈다. 미도리코, 자? 물어볼 게 있는데. 뭐야, 좀 있으면 애니 시작하는데. 그게 네 친구 중에 히카리라는 애 있잖아. 요즘 뭐한대? 히카리? 히카리는 대학 졸업하고 멀리 취직했는데, 그리고 직장 동료랑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그쪽에서 살고 있어. 그렇구나. 요즘도 친해? 결혼하고 난 뒤로 몇 번 연락해도 답이 없네. 역시 결혼하면 변하는구나. 그런 애는 아니긴 한데. 그럼 히카리가 이 동네에 있을 리는 없어? 그렇지? 근데 그건 왜? 사실 아까 노숙자 같은 여자가 구걸해서 지금 편의점에서 먹을 거 사주고 있거든. 그 사람이 히카리랑 너무 닮아서. 뭐? 근데 아니겠지. 멀리서 결혼해서 아기까지 있는 거면 이런 데서 어슬렁거리고 있진 않겠지. 지금 바로 거기로 갈게. 뭐? 뭔가 이상하긴 했어. 히카리가 나한테 계속 연락이 없다니. 지난달에 그래도 히카리 생일이니까 선물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 히카리라면 무조건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답이 없더라고. 그땐 히카리가 변한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역시 히카리가 선물을 받고 연락도 없다니 그럴 리가 없어. 설마 히카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직 모르지만 확인해봐야겠어. 만약 다른 사람이더라도 그대로 길에 둘 수는 없으니까. 기다리라고는 했지만 한밤중에 이 공원에 오래 있는 것도 무섭고 그치만 남자 집에 함부로 데려가도 되는 걸까? 일단 우리 집으로 갈래? 라고 물어봤더니 가볍게 승낙했다. 그렇게 몇십 분 후 미도리코가 집에 도착해서 서둘러 들어왔다. 미도리코, 역시 이 사람. 히카리? 진짜 히카리야? 보고 싶었어. 히카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다. 그 모습을 보고 미도리코도 울며 히카리를 안았다. 미안해. 친구가 돼서 이렇게 될 때까지 눈치 못 채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히카리? 히카리는 작은 목소리로 부분 얘기를 했는데 요약하자면 이랬다. 히카리가 결혼한 상대는 꽤나 보수적인 집안이어서 결혼하자마자 남편도 시댁도 히카리에게 억지로 일을 그만두게 하고 육아와 집안일을 전부 시키고 마치 가정부처럼 취급했다고 한다. 히카리는 몇 번이고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를 인질처럼 삼아서 대들 수가 없었고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든 견뎠지만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시댁에서 다짜고짜 쫓아냈고 아이와도 떨어지게 돼서 부끄러워서 본가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절망 속에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 벤치에서 묵고있던 중 지인인 나를 발견하고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말았다고 한다. 아직 건강했을 땐 이혼할 때 쓰려고 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일기를 쓰곤 했는데 시댁에 두고 와버렸어. 찾으러 가고 싶기도 하고 아이도 만나고 싶은데
거길 갈 생각을 하니 떨림이 멈추지가 않아. 오빠, 어떡하지? 좋아, 나한테 맡겨줘 히카리. 그걸 숨겨둔 장소를 알려줘. 뒷일은 나랑 미도리코가 어떻게든 할게. 절대로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즈! 그날은 셋이서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곧바로 히카리를 집으로 데려갔다. 히카리의 부모님께는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미도리코의 사정을 설명하고 히카리는 정신과에서 진찰을 받고 바로 입원하게 됐다. 나는 미도리코를 데리고 히카리의 남편네 집으로 향했다. 내 예상대로면 히카리의 남편과 그 집안은 분명 히카리를 쫓아낸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히카리의 부모님조차 모르셨으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그걸 이용하자. 내가 인터폰을 누르자 한 남자가 나왔다. 누구세요? 아, 오랜만이에요.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네요. 히카리 친구인 미도리코예요. 아, 결혼식 때 신나서 춤췄던 사람이네요. 죄송해요. 안타깝게도 지금 히카리가 아파서 누워있거든요. 네? 히카리가 지금 이 집에 있나요? 네, 그런데요? 이상하네요. 히카리는 아까까지 저희랑 같이 있었거든요. 네? 이상하네. 히카리, 진짜로 있어? 있으면 대답해줘. 큰 소리 내지 말아주세요. 주변에 들리잖아요. 우리 집은 이 근방에서 이름 있는 집이라고요. 그럼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이 집 사람은 거짓말쟁이인가요?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니까요. 히카리가 놀다가 옷이 더러워져서 우리한테 대신 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 히카리 방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건 곤란해요. 네? 그럼 히카리는 계속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어야 하나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들어오세요. 주변의 시선이 꽤나 신경 쓰였는지 히카리의 남편은 곧바로 우리를 집 안으로 들였다. 안내받아서 히카리의 방으로 갔는데 거의 아이와 남편 방이었고 히카리의 물건은 작은 서랍 하나뿐이었다. 방의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없었단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우선은 히카리가 부탁한 녹음기와 일기가 든 파우치를 손에 넣고 히카리의 남편에게 인사만 하고 바로 집을 나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증거물이 든 파우치를 잘 보관해뒀다. 히카리의 건강이 좋아질 때까지. 그리고 몇 달 후 히카리는 퇴원했고 아직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많이 건강해졌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장을 내밀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친권도 양보하지 않았다. 우리 집 관습도 안 지키고 멋대로 나간 주제. 위자료라니 무슨 소리야? 위자료 받아야 할 건 이쪽이지. 순종적인 며느리인 줄 알았더니? 라는 게 저쪽 의견이었다. 하지만 히카리의 일기나 녹음기에는 남편과 그 집안이 히카리에게 심하게 대했던 것과 아이를 인질로 삼았던 증거가 남아있어서 히카리가 고용한 변호사는 무조건 승소할 거예요 라고 장담했다. 남편과 그 집안은 처음엔 저항했지만 막상 법원에 서게 되자 며느리를 쫓아낸 것도 이혼으로 싸운 것도 주위에 알려주고 싶지 않아 라며 위자료도 부르는 대로 주고 친권도 히카리에게 넘겼다. 하지만 본인들만 모를 뿐 이미 주위에 소문이 퍼져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척 나빠지고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도 멀어졌다고 한다. 히카리의 전 남편도 직장에까지 소문이 퍼져서 눈총을 받고 엄청 위축되어 있다고 한다. 히카리는 오랜만에 아이와 재회했고 의사가 괜찮다는 말에 구직 활동을 시작해 지금은 본가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싱글맘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 나도 미도리코도 예전처럼 히카리와 자주 만나 놀게 됐고 아이랑도 무척 친해졌다. 단 예전과 달라진 점은 히카리와 내가 예전보다도 더 사이가 가까워져서 사실 가끔씩 데이트도 하고 있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아카시, 41살의 성실한 회사원이다. 나는 20살이 되자마자 2살 연상인 마미와 만나 결혼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딸 히카리도 태어났다. 그렇게 순식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다. 최선을 다했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20년 동안 일만 해왔다는 것이기도 하다. 왜 그동안의 20년을 뒤돌아보게 되었냐면 그랬던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랑하던 딸 히카리가 이번에 결혼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쁠 수가. 물론 서운하거나 슬픈 마음도 있지만 히카리의 그 미소를 보면 역시 기뻐할 일이다. 아빠, 엄마, 내 결혼식은 지금부터 딱 2달 뒤야? 까먹으면 안 돼. 당연하지. 우리 딸 결혼식을 놓칠 수는 없지. 안 그래 여보? 그럼 히카리도 이제 결혼하는구나. 쓸쓸하네.
그러고 보니 내 결혼식 일주일 뒤에 엄마 생일 아냐?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럼 결혼식 축하하고 엄마 생일도 같이 축하하는 건 어때? 오, 좋다. 어머, 기뻐라. 히카리 결혼 축하랑 내 생일 축하 말이지? 그럼 그렇게 하자. 예! 그렇게 2달이 지나고 결혼식 당일날 전날 밤에 혼자 술을 너무 마셔서 나는 낮이 돼서야 눈을 떴다. 서둘러 샤워하며 숙취를 깨고 옷도 갖춰 입었다. 어라? 그러고 보니 마미는? 아, 벌써 식장으로 갔구나.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네. 그래도 나 좀 깨워주지 라는 생각을 하며 나는 결혼식장으로 갔다. 식장에 도착하자 직원이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그곳엔 마치 천사 같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히카리가 있었다. 히카리? 아빠! 이게 뭐야? 너무 눈부시잖아.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어때? 히카리 진짜 예쁘다. 예뻐서 울 것 같아. 뭐야? 그런데 엄마는? 아직 안 왔는데? 같이 온 거 아니야? 그래. 같이 안 왔어. 집에 없어서 혼자 여기로 온 건 줄 알았는데. 에? 난 몰라. 와 있을까? 나는 히카리와 잠시 얘기를 나누고 카운터로 가서 마미가 왔는지 확인해봤다. 직원 얘기론 아마 안 온 것 같다고 해서 나는 마미에게 라인을 해봤다. 지금 어디야? 친정 왔어. 나는 이때 마미의 답장에서 큰 위화감을 느꼈다. 그도 그럴 게 마미의 부모님을 아까 식장에서 봤으니 굳이 친정에 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거 봐. 지금 드레스 맞추는 거야? 무슨 소리야? 오늘 결혼식이잖아. 말도 안 돼. 어떡하지? 아무튼 빨리 식장으로 와. 알았어. 가면 되잖아. 왜인지 오히려 화를 내며 연락이 끊겼다. 나는 친척들에게 아내가 날짜를 헷갈렸다고 설명하러 다녔다. 결혼식 시간을 늦출 수도 없었고 아내가 없는 채로 식은 시작됐다. 나는 히카리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함께 걸었다. 물론 긴장됐다. 나는 손에 땀이 드레스에 묻지 않도록 신경 썼다. 무사히 신랑에게 히카리를 넘겨주고 신랑과 히카리가 맹세의 키스를 할 땐 뭔가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어서 신부 부모님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다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내 없이 나는 혼자서 사랑하는 딸과 신랑에게 진심으로 축복의 말을 건넸다. 신랑과 히카리를 앞으로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회식도 하고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다. 아내가 없는 것만 빼면 만족스러운 결혼식이었다. 신랑도 히카리도 무척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다. 사람들이 돌아갈 때쯤 마미가 식장에 나타났다. 드디어 도착했다. 뭐 하고 있던 거야 진짜? 히카리는? 저기 있어. 너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아직 드레스 안 벗고 있어. 히카리! 엄마! 어디 있었던 거야? 히카리, 너무 예쁘다. 엄마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란 건 나야. 뭐 했어? 그리고 왜 청바지에 셔츠를 입고 있어? 좀 일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엄마한테도 나 드레스 입은 거 보여주고 싶었어. 히카리, 고마워. 당신 얘기 좀 해봐. 뭘 어물쩍 넘어가려는 거야? 마미 무슨 일이었는지 똑바로 얘기해. 남자가 속 좁게? 속이 좁은 게 아니라 빨리 설명이나 해. 그만 좀 해. 그런데 그때 택시기사가 이쪽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저기요 손님, 떨어뜨리셨어요. 아까 옆에 타신 남편분 지갑 같은데요. 뭐 남편?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전해주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요. 결혼식장이 멋있네요. 그렇죠. 혹시 아까 그 멋진 남편분이랑 한 번 더 결혼식을 올린다던가 그런 건가요? 와, 부부 사이가 참 부럽네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왜 부끄러워하세요? 아까도 차에서 그렇게 뜨거우셨잖아요. 뭐? 잠시만요. 나는 기사의 발언과 아내의 불안해하는 태도에 최악의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틀림없이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딸의 결혼식을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다니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즈. 잠시만요. 네? 그 지갑 제가 주인한테 돌려줄게요. 네? 하지만 잠시만. 당신이랑 상관없잖아. 아니, 사실 이 지갑 주인이랑 저랑 절친이거든요. 네, 그래요? 그럼 여기요. 감사합니다. 와, 그건 그렇고 이렇게 멋진 결혼식장을 보게 되다니 저 멀리 아타미에서 온 보람이 있네요. 네?
기사님, 아타미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맞아요. 아타미에서 여기까지 택시로 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정말 고생하셨네요. 아니요, 일인걸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사가 떠난 후 나는 받은 지갑을 열어 주인의 면허증을 찾았다. 이름을 확인하니 미나미데라고 적혀 있었고 주소는 무려 우리 아파트 이웃이었다. 미나미데 씨 사진빨 엄청 좋네. 각도도 완벽하고. 그건 이게 무슨 일이야? 딸 결혼식 날 옆집 아저씨랑 뭘 하고 있었어? 뭐? 이게 뭐야? 당신이랑 딱히 상관없잖아. 설마 딸 결혼식 날에 바람을 피운 거야? 뭐? 그게 진짜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아타미까지 뭐하러 간 거야? 그런 걸 왜 말해줘야 돼? 아, 그래. 그럼 옆집 아저씨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 그것만은 참아줘. 그쪽도 가정이 있으니까. 엄마, 그거 바람 피웠다는 말로 들리는데? 말도 안 돼. 딸 결혼식을 잊은 게 결국 바람 때문이었다니. 진짜 시끄러워. 상관없잖아. 부탁이야, 엄마. 제대로 설명해줘. 그래, 이렇게 증거도 있으니 더 이상 발뺌은 못해. 나와 히카리에게 추궁당해 발뺌할 수 없게 된 아내는 옆집 남자와 바람 피운 사실을 인정했다. 하필이면 딸의 중요한 결혼식 날 아내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다니 유감이다. 그리고 이 일로 나와 마미는 이혼하기로 했다. 마미, 이혼 서류 썼으니까 너도 써. 뭐? 왜? 왜냐니? 당연하잖아. 히카리 결혼식일 아직도 담아둔 거야? 진짜 남자가 속 좁긴. 딸 결혼식은 잊어버리고 옆집 남자랑 불륜 여행 간 걸 용서 못해서 참 미안하네. 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 같잖아. 아니, 어떻게 말아도 사실이잖아. 그 후 변호사를 통해 이혼은 성립됐고 당연히 위자료를 마미와 미나미데에게 청구해서 받아냈다. 옆집 부부도 이 일 때문에 이혼했고 미나미데와 마미가 결합하는 걸까 생각했는데 나와 옆집 부인한테 낼 위자료와 미나미데의 개인 빚도 있어서 그 둘이 결합하진 않았다고 한다. 지금 마미는 나와 히카리에게 버려주고 위자료를 내기 위해서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마미의 부모님께 들었다. 트러블 버스터즈!